자, 그럼 우리 요 텍스트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현대소설이고요. 내용은 이슬람 정육점이라는 내용의 작품이죠. 자, 일단 뭐 주제부터 잡고 갑시다. 이 내용은 주제를 알고 나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뭔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뤄지는 상처 같은 거죠. 그래서 편견과 차별로 그리고 상처받은 약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 개 짖는 소리가 좀 들리죠? 네. 내가 지금 잠깐 시골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백그라운드로 개 짖는 소리가 좀 들려. 자,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약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싶은 건 외적인 모습으로 약자를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모의 차이로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게 주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설이기 때문에 시점은 확실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1인칭. 그리고 나가 자기 이야기하거든. 그럼 주인공.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키인 하산 아저씨와 그다음 또 역시나 상처가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 다 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비슷한 흉터를 갖고 있다. 자, 차별받으며 살아온 고아인 나. 그러니까 얘도 사회적 약자죠. 차별받으며 살았고 고아야. 나는 얼굴을 스크랩하는 이제 뉴스 같은 데나 신문 같은 데 얼굴 사진이 있으면 사람들의 여러 얼굴을 잘라서 보관하는 취미가 있대요. 그다음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 하산. 터키인 하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지인이죠. 외국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차이점이 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슷한 흉터, 이게 바로 일단 고아인 나도 그렇고 터키인 핫산도 갖는 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흉터를 가지고 있고 약자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진이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다. 이 외적인 차이는 핫산과 나의 차이가 아니라 당연히 보편적인 사람과 핫산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과 나의 차이겠지. 고아원에 데려와 보살핀다. 핫산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부정적 상황이고 그래서 가게 운영을 지금 못하는 상태야. 폐렴까지 걸려서 몸이 점점 사육해져. 진짜 안 좋은 상태죠. 설상가상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하산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 근데 하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해. 얘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외모의 차이 때문이야. 그럼 이 두려움은 바로 뭐겠어? 차별이겠지. 외모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속성이 되겠지.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냥 유사성의 또 다른 말일 뿐이야. 그림자라고 하는 건 다른 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슷하지 않은 게 그냥 차이지 라고 말한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편견 없이 말하는 사람은 약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게 약간 대가리 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산 거다. 현실을 모르는 거다.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일치불일치로 잘 빠지겠지 내신에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머리로는 뭘 알아? 머리로는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외적인 차이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게 실제로 실천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약간 비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안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불쾌감과 공포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편견 같은 거죠. 우리가 편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한번 오줌을 싸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이제 멈추기 어렵듯이 비유를 통해서 차이를 통해 뭔가 혐오하는 감정을 막기가 어렵다. 조절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가 그럼 얼마나 많은 상처를 지금까지 받아왔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니?
그래서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만한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지금 행복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행복한 자, 그러니까 즉 유사성의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이 편견 없는 자들을 비꼬는 거죠. 우리가 혐오라고 한 이런 차이로 인한 혐오감은 참 머리로는 알아도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차이를 통해서 차별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게 슬펐어.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그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면 내 혐오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 혐오감이 정당화될 때까지 그 이유를 찾는데 얘는 이런 면모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얘를 혐오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혐오감을 정당화하려고 한대요.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도 참 씁쓸합니다. 있기는 해. 저희가 없다고 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있었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 혹은 강보에 쌓여서 여섯 눈을 뜬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이 받은 적 없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요거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야말로 요런 애들은 편견이 없었대. 자, 지금 편견이 없는 존재들을 나열하고 있지. 근데 이런 애들이 다수야 소수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빼고는 다 모두 뭐 했다? 하산 아저씨를 차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얘네들이 애기들은 차별 안 하니까 애기들은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애기들 빼고는 다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고 하산 아저씨를 차별했다. 즉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편견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넘어가서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고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서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몽타주와 비슷했고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고 나는 그래도 나름 목적성이 이제 분명한 작업이었다고 해요.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의 지도, 이게 바로 얘의 목적이었고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해서 조건이야.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됐어. 대신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얇거나, 광배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좀 더 밝거나 어둡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시작하자 이제 내가 선택한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 딴판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스크랩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얼굴을 놓고서 여기 얘보다 조금 머리가 긴 사람, 그 다음 얘보다 조금 얼굴이 까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까만 사람,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애들을 쭉 양옆으로 놓기 시작했대.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처음과 어떤 얼굴이 그려졌겠어? 정반대, 진짜 완전 새로운 얼굴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했던 얼굴의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딴판이 되었다. 이건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녔는데 그 친구에게 20살짜리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에겐 30살짜리가 있었으며 그래서 결국 10살짜리 아이가 100살짜리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했다. 여기는 이제 농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한 2-3살 정도씩은 다 친구라고 묶잖아. 그럼 2-3살씩 친구를 묶다 보면 거의 뭐 100살짜리와 10살짜리가 친구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차이가 쌓여서 뭐가 되더래? 큰 차이가 되더래. 외적인 조그만한 차이들이 모이더니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갔다라는 건데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처럼 무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10살짜리랑 100살짜리가 맞먹는 건 조금 무리할 수 있겠지만 얼굴이 조금씩 다른 걸 재배열한 건 뭐 무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자,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그 다음 이제 또 아랍인이 되기도 했었대요. 작은 차이죠. 자, 우리 분명히 작은 차이로 시작을 했었는데 작은 차이가 지금 뭘 만들어낸 거야? 인종의 차이를 만들어냈대. 그래서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점점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남아 집에 거주하기도 했으며 요런 애들은 다 약간 어떤 거야? 다 약간 상상이죠. 상상이자 비유이자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됐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종으로 엮여졌다. 난 분명히 한국인으로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차이들을 엮다 보니까 작은 차이가 다양한 인종들의 차이들을 드러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완성된 지도를 하산 아저씨한테 이제 보여줬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정육점에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래도록 자신의 정육점을 바라만 보다 돌아와서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정육점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헤집고 다니더니 격렬한 육체 노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들었다. 이제 하산 아저씨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자신의 정육점을 바라만 보는 뭐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못 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이슬람들은 이제 금식 기간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고기를 뭐 팔거나 먹거나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아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금식 기간이었어서일 수도 있고 정육점 문은 안 연 상태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의 메마른 입술은 갈라졌고 콧수염은 윤기를 잃었다. 나는 하산 아저씨의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길 기다렸던 것이다. 그래서 만든 지도 보여주려고 했대.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던 하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도를 봤대. 그러면서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끈 이건 바로 뭐야? 요 의미가 중요해요. 미리 중요한 건 내가 그냥 다 써놨는데 인간은 다름 속에서 공통된 근원에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실 궁극적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 결론과 첫 시작인 사람들은 많이 달랐어. 한 명은 막 까맣고 첫 시작은 우리 분명히 한국인이었는데 마지막은 막 흑인이 되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몇 단계밖에 안 건넜을 뿐이야. 인간은 뭐야? 공통된 근원을 갖고 있거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다는 공통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존재다. 궁극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줬고 그걸 바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공통된 근원.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런 가치관을 보여준 거지. 자,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고 어떤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공통된 근원을 좀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하산이다. 하산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또 터키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는 사실 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통된 근원이 있어서 한국인과 터키인이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이건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무나 그렇게 될 순 없잖아요. 얘는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뭐가 없다는 거야? 네 그림 속에는 차별이 없다. 너의 그림 속엔 차별이 없고 정말 작은 차이로 있는 뭔가 하나의 그런 진짜 동등한 존재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이게 너무 슬프죠?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게 뭐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네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는 너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차별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실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했는데 안다고 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별이 없는 게 옳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엔 차별이 있다.
사랑, 우정, 평화, 자유 이런 말들은 알지만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처럼요. 난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짐작은 했다. 지금 계속 다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걸이라고 하는 건 차별입니다. 차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차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짐작은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상처 때문에. 많은 상처로 인해서 차별로 인한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의 이 작은 차이가 사람들은 저를 차별하는 원인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 차별로 인해 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걸 아마 알았다는 거죠. 짐작했다는 거죠. 하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란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다. 너의 정체성은 너가 결정해야 된다. 남에 의해서 맡기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위로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그냥 너 탓이야. 네가 글러먹은 놈이어서 넌 난폭해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남의 시선에 정체성을 맡기지 말아라. 뭐 해라? 너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산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서로 위로해주는 거죠. 그의 가슴팍은 단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드러운 마음, 뭐 부드러운 내면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 흉터는 나렴된 것이야. 네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나렴된 것이지. 얘는 지금 이제 흉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역사가 나렴됐다. 이 뜻이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역사가 나렴된 흉터라는 워딩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회적 약자인 나랑 핫산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가 오염시킨, 나렴이라고 하면 이제 염색인데요. 역사가 오염시킨 것이다. 이 사회로부터 상처 입은 흉터다. 입어서 생긴 흉터. 이걸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입은 상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입은 상처. 내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나렴된 것이지. 나는 하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사가 나렴된 흉터, 이 말은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가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상처다. 우리 잘 극복해보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서 입은 상처들을 보듬고 살아간대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 이제 문제 풀어보면 31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A에 대한 내용인데 특정 소재를 바탕으로 상상한 장면을 나열하고 있지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외양 묘사는 없었습니다. 3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금식 기간에도 가게 일을 하지 않았고 가게 문 닫았다고 했었죠. 완성된 지도의 기능. 두 사람이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둘이 완성된 지도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죠. 보이지 않는 끈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름 속에서도 공통된 근원을 갖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사실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우린 정말 그냥 작은 차이들이 모인 존재들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차별할까? 이 인식을 둘이 공통적으로 했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보기. 이 작품은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 이게 바로 나와 핫산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나오지. 근데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아. 그러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야 봐라, 지금 우리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외모가 다른 게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서로의 상처를 뭐 해주고 있어? 보듬어주면서 위로를 해주죠. 그러면서
야, 너의 정체성 너한테 맡기지 말고 너가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위안해주기도 하고. 자, 뭐 답은 4번인데 나머지 son지가 모두 적절하니까 다 같이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한 이유로 화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건 편견. 내가 선택한 얼굴이 전형적인 한국인 얼굴과 달라졌다는 건 외모가. 아니 우리도 모두 다 전형적인 한국인들에서 진짜 조금만 달라지면 다른 인종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외모를 차별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3번 하산 아저씨가 나를 당겨 넓은 위로. 나의 흉터가 하산 아저씨의 흉터처럼 역사가 나련된 흉터라는 건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회적 약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